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1.63%, S&P 500 지수 마이너스 2.04%,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2.83%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데다 부채 한도와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난 3월 18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5월 12일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1.567%까지 치솟았고 지난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0년물 금리는 1.13%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페드가 9월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곧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르면 내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이후 미 국채금리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페드 위원들도 연일 통화 긴축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최저 1.29% 부근에서 움직이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1.567%까지 급등하기도 하는 등 1.6%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2.103%까지 상승해 7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즉 빅스죠. 빅스는 23.93% 폭등한 23.25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으로 되었는데요.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조정하지 못하면 10월 18일쯤 채무 불이행 이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안을 상원에서 30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급망 문제 등을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인정한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2% 목표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115.2에서 109.3으로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S&P 코어로 즉 케이스실러가 집계한 7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는 연율 19.7% 급등해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위험회피 심리 부각 등의 소폭 하락했는데요.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16달러, 즉 마이너스 0.21% 하락한 75.29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너지 관련 주들은 그래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한 반면에 이 미국 양대 석유 메이저인 엑슨모빌이랑 쉐브론은 그래도 각각 0.62달러 그리고 또
그리고 0.39달러 이렇게 각각 올라서 아직 에너지주 쪽은 흐름이 그래도 견고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기술주 중심으로 먼저 보면요. 참 처참했죠? 나스닥 기술주들. 아무래도 금리 인상기에 취약하죠. 이 국채금리 상승세랑 역비례 관계에 있는 나스닥 종목들의 낙폭이 커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캔들 모양이 나오게 되면 사실 언제 어떻게 잡힐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가 됐죠. 구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2%, 페이스북 마이너스 3.66%, 아마존 마이너스 2.64%, 애플 마이너스 2.38% 등 이 대형 기술주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대 하락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이너스 3.62%대 하락을 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잖아요. 이 아마존이 미국에서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판매는 올해 말부터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마존 주가는 이날 장중에 마이너스 3% 넘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슬금슬금 또 아래꼬리를 달면서 3,315.96달러에 지금 마감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호재의 뉴스가 있다 했어도 미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이 기술주 주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하락을 면치 못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강력한 3분기 인도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지만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역시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다른 그 종목들에 비해서 되게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날은 결국 반도체주들도 이 하락세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이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네, 이렇게 4.4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 6.14% 하락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2%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보다 좀 비관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간 외에서 4% 넘게 하락 중이네요.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2.77%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현재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좀 재미있는 거, 우리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종목인데요. 루시드 아시죠? 테슬라의 대항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루시드 주가가 이날 장중에 이제 전일 종가 대비 5.21% 떨어진 24.54달러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기 세단 출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장 마감 거래에서는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는 등 좀 장중 낙폭을 만회하고 종가보다도 높은 수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기 루시드. 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6.81%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이제 어제 결국에는 좀 걱정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코스피 지수가 3,100포인트를 깼습니다. 어제 장중 라이브 할 때만 해도 좀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로 들어와 줬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종가로 갈수록 매도량이 좀 세졌죠? 기관은 계속해서 3천억대 매도를 하면서 이어가다가 이제 한두 시 이후에 거의 1시까지만 해도 3천억대 매도였는데 2시 이후에 쭉쭉쭉 종가에는 5,500억대 매도세를 늘리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3,100선으로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8월 23일 이후로 약 1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보였던 급락세는 아무래도 중국 경기 전망 하향 조정, 아니면 3년 만에 또 80달러 선을 돌파했던 유가 가격,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의 전력난 심화 가능성으로 골드만삭스랑 노무라 증권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또 중국의 전력난이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됐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주가도 좀 하방 압력세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해석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한 점도 오히려 악재가 된 것이고요. 전반적인 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서 조기 긴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7년 7개월 만에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봤던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관련주들은 주가는 사실 끌어올렸지만 전체적인 이 전반적인 흐름에는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장, 사실상 하방으로 더 열려있죠. 코스닥도 최저점으로 밀려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아직 하방 못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이제 좀 오전에 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데요.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체크하는 거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오늘은 지수 체크 꼭 잘 하시면서 우리 같이 대응 잘 해보도록 해요. 어제 좋았던 흐름 나왔던 거, 뭐 수익 챙기면서 또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조금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게 어디까지 또 밀리는구나, 혹은 어디서 저점이 잡히는구나, 이런 거를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켜봅시다. 힘드시겠지만 오늘 정도 우리 힘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요. 이따 12시 라방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